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입니다. XRP 코인이 계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어요. 상승과 하락 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 이럴 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요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는 게 좋다 말씀 꼭 드리고요. 자, 지금 스톰엑스, 램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죠. 코박 토큰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상패 이슈가 있습니다. 상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지금 124%, 147%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들어가고 관심은 가죠. 당연히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런 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잘 잡고 들어가시기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이것 또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것도 잡아 드리겠습니다. 타점 같은 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모바일 있죠? 그리고 PC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게 보시면 돼요. 맞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바일, 또 컴퓨터로 보시면 PC 참여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보 말고도 또 드리는 게 있어요. 코인 파일. 이미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 중이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또 받을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도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초부터 심화까지 있습니다.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받아놓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2,995원. 그리고 저가는 2,961원입니다. 지금 2,988원.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요. 얘는 여기까지 올라줘야 돼요. 3,000원 이상. 3,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계속 상승과 하락폭을 하면서 누르고 가죠. 더군다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ETF에 대한 승인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눌린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ETF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뭐 개별 ETF는 아니죠. 개별 ETF는 아니고 통합적인 ETF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그리고 리플까지 총 5개 코인이 모여 있는 종합 선물 세트 ETF인데, 이 ETF가 나옴으로써 이제는 개별 ETF가 곧 이제 출시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 ETF가 실행이 됐는데, 승인이 됐는데 왜 안 오를까? 왜일까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수익을 내야 되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올라가야 이제 수익이 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일 낮은 저점에서 잡고 가야 되잖아요. 잡고 가야 됩니다. 아직도 고래들은 매집을 해요. 매집하고 차익 실현했던 고래들도 다시 들어오고 다시 사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것을 승인이 됐음에 올라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눌렸죠. 이게 눌리고 나서 또 오늘은 조금 깔짝깔짝 되고 있지만, 이 눌림이 여기에서 얘네들은 더 누른 거예요. 승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옵니까? 개인들이 들어오죠. 개인들이 이제는 올라가겠구나라고 관심이 가고 들어오는 부분에서 오히려 못 들어오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게끔 만들어놨어요. 더 누르니까 이곳은 ETF가 승인이 됐는데도 안 올라.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놔요. 얘네들은 항상 그래왔고, 이것을 가까운 예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바로 비트코인 예를 들었죠.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이 24년 1월 달에 ETF,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요.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된 거지만, 통합적인 게. 근데 그레스케일도 똑같았어요. 그레스케일이 지금 승인된 거잖아요. 그레스케일도 똑같이 비트코인도 그렇게 전환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낸 건데, 여기잖아요. 여기가 받았던 부분입니다. 승인 받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눌렸어요. 오히려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한 거죠. 그 전부터 여기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타고 갔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끌어올린 게 1억을 찍은 거예요. 1억을. 이게 1월 달에 승인 받고 3월 달에 폭발을 하면서 1억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기 지지 라인을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지 라인을 만들어내니까 끌어올리면서 1억 5천까지 찍고, 그리고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1억 5천까지 도달하고, 여기 또 다시 여기 지지 라인 형성하고 있죠. 이 라인 형성하고, 여기 형성이 되면 이제는 다시 올라가면 얘는 5천이 더 뛰어요.
5천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억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5천 단위로 뜁니다. 이렇게 5천 단위로 뛰었고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큰데, 이게 바로 어떤 힘이에요? 바로 ETF의 힘입니다. ETF가 승인 시점을 우리가 보면 좋아요. 승인 시점. 이런 승인 시점을 보고 같이 이것을 고스란히 이 XRP로 가져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도. 지금 보면 이때가 지금 비트코인이 승인받고 눌리고 나서 이게 오늘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 부분을 찍고 끌어올리면 상당히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바로 XRP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제 끝났구나, 이것을 이제 XRP 팔아버려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공략해 들어가면 수익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XRP다라는 거죠. 물론 뭐 제가 XRP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저도 좋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저도 좋으니까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공략을 잘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3,000원대는 올라옵니다. 3,000원대는 올라오고, 왜냐면 이 고래들의 매집 라인은 3,000원이에요. 3,000원에서 3,200원 선. 이 선이 얘네들은 최고의 매집 라인이고, 여기를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했던 부분이었고, 이것이 언제부터 왔냐면 12월부터 왔어요.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이 리플 차트상 보면, 이 11월 달에 폭등력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쭉 오고 나서 여기를 찍었어요. 이 달러를 찍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이 라인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라인을 찍고 끌어올리고 했던 부분이 어디였다? 3,000원 라인. 이 3,000원. 그래서 이 3,000원 라인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우리만큼 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는 애들이 아니죠. 뭐 몇 억씩 움직여요. 몇 억씩 움직여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매집 라인은 여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이 부분만 찍으면 끌어올려요. 그럼 지금 여기 라인인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매집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ETF예요. ETF고, 그리고 승인이 어제 났어요. 어제 새벽자로 났죠. 새벽자로 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기대감이 컸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여. 똑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24년 1월 달에 생각보다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더 눌렸습니다. 눌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매도를 했어요. 눌렸기 때문에 기대감에 우리는 막 샀는데 안 오르니까 매도하죠. 매도하고 5,800만 원에 매도하고 6천만 원에 매도하고 했던 부분들, 바로 1억 찍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후회했죠. 이분들은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XRP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도보다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비중을 나눠서 현금 확보 해놔라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을 공략에 들어가면 당연히 코인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면 좋고요. 현금이 없다면, 만약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재차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이 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한 번 더 추천드리고, 이후로는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시장이 나스닥부터 해서 좀 대부분 안 좋았어요. 대부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았고, 여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폭탄이 떨어졌어요. 세금 폭탄 어디였습니까?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시장이 상당히 힘들어했죠. 이런 부분 제가 뉴스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자 보면 암호화폐 투자자 무더기 세금 폭탄, 미국 국세청에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가장 컸던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더 침체되었던 거예요. ETF의 소식으로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개별적인 ETF도 당연히 승인될 확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는 부분에서도 이 세금 폭탄이 나온 부분에서 이런 우려로 투자를 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이런 꺼려하는 부분. 하지만 이런 것도 곧 해결됩니다. 해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눌림, 그리고 지금은 또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것을 잘 공략해 들어간다면 당연히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있어요. 리플의 항소 철회.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항소 철회라고 딱 정확하게 못을 박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은 거부했던 부분인데,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거부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내일이죠. 7월 3일 날 비공개 회의를 해요.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이건 뭐 정례적으로 매번 있었던 일이고, 이런 회의는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핫한 리플에 낄 수밖에 없어요. 리플의 내용이 얘네들이 회의의 내용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항소 철회가 입장을 완벽하게 해준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리플은 법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모멘텀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만 작동되기 때문에 이 7월 3일 날 있을, 바로 우리 현지 시간으로는 7월 3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7월 4일 새벽 정도 될 것 같아요. 7월 4일
이때는 또 잠도 못 잘 것 같죠. 또 이 소식을 또 기다리고 계속 또 뉴스를 찾아보고 있는 제가 또 그려집니다. 앞으로.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를 내보냅니다. 비트코인 ETF 나올 때 어땠어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승인 안 된다. 불과 승인되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승인이 안 될 거다. 승인이 또 연기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사철회는 일단 거부했다. 이런 뉴스를, 이런 제목을 뽑아냈어.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어때요? 아,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법적인 소송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만큼 또 시장도 눌렸던 와중에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 그러면 아, 더 이상 리플에 희망이 없다 하면서 던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게 이런 거에,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런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자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제가 준비한 뉴스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죠. 자, XRP가 혼조세를 보인 시장 심리, 또 불확실한 돌파 가능성 속에서 2.3달러 저항선에 테스트 중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XRP가 현재 2.3달러에서 중요 저항선을 테스트하고 있고, 이 변동하는 시장의 역학과 또 투자자 심리 속에서 중요한 순간을 알리는 신호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어떤 게 묻어져 있냐면 ETF의 승인까지 묻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ETF의 승인까지 묻어져 있고, 자, 이 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리더십은 지금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커뮤니티는 돌파 또는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분열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올라간다, 아니면 이보다 더 내려올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펀더멘탈을 흔들어 놓고 있는 현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린 대로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용 보면 이 리플의 XRP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2.3달러 저항선에 직면해 있고, 또 리플의 지도부가 침묵을 유지한 초반에 갈링하우스가 이제는 이 항소에 대해서 마무리 짓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락업이 해제됐죠. 해제가 되고 다시 또 내일은 락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에스크로로 옮겨지는 10억 달러에 대한 분량은 이것은 그냥 매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는 전혀 이런 뉴스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보면 갈링하우스와 CTO 바로 데이비드 슈어츠가 리플의 최고 경영진들이 최근 2.3달러 부분에서 가격 움직임을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또 그들의 초점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규제 개발, 또 이 장기적인 채택 전략으로 주로 남아 있는 부분, 또 여기에 이런 침묵이 XRP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리플의 운영진들이 조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지금 보면 여기에서 다른 투자들은 새로운 기관의 관심이나 또 펀더멘탈 촉매제 부재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되돌림을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서헤이지나 뭐 비탈리 부테린, 바로 이 이더리움 창시자죠. 이 사람과 또 영향력 있는 언론인 인물들의 논평이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를 안내하기 위해서 펀더멘탈 뉴스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 이슈가 지금 아직은 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슈를 좀 만들어주고 해야 우리가 거기에 더 맞게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차트만 보고 움직여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좀 더 살아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저항과 지금 잠재적 시장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들은 있어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는데 무슨 발표는 난 게 없죠. 현재까지는 발표가 난 게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다소 흔들리는 부분인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가는 것이 더 좋다 말씀드리겠고, 또 어떠한 내용이 또 나왔냐면 이것을 보세요. 자,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전략적 피벗이라 나왔는데, 이 피벗이 뭐냐면 정책이 전환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리플과 통합, 버즈가 촉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것은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디지털 금융업계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의 최근 인프라 발표 이후에 투기로 들끓고 있다 나오면서, 이런 거대 금융기업이 주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출시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이것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또 관련된 더 깊은 변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국경을 넘나드는 지연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와요.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최근에 고객들에게 국경 간의 거래 또는 전진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회사가 이런 중단이 연방준비제도 여기에 연계된 광범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 업데이트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아멕스
아멕스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연의 시기와 성격은 암호화폐 공간의 전반에 걸쳐 이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리플의 결제 인프라가 조용한 통합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론적 근거는 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아멕스가 이 익스프레스 카드의 또 다른 브랜드입니다. 이 아멕스와 또 리플의 특히 미국과 영국 같은 국제 이 결제 통로를 개선하는데 관련돼서 협력을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리플의 지문을 본다는 거죠. 이게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이 버산을 비롯한 이 선도적인 암호화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리플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지역의 사회 이 표지판에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또 정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죄송합니다. 익스프레스는 리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앞으로 이 리플과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리플의 이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이 국경 간의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고 또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부분이 또 아멕스의 업그레이드 초점과 맞추고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지금 블록체인 지지자들은요 리플의 방향성 그리고 이 아멕스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이 익스프레스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또 리플의 같이 통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런 뉴스가 미국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또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이 지금 암호화의 의도를 나타낸다 나왔어요. 이게 바로 또 이 아멕스가 최근에 코인베이스와 제휴하면서 코인베이스 온 카드를 출시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 부분도 이제는 이 리플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코인베이스는 이전에 비자를 제외하면 비자 카드와 또 제휴를 했죠. 이런 분의 선불 암호화폐 직구 카드를 출시한 적이 있지만 또 이 카드가 첫 번째 신용카드고 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발급자 중에 하나와 함께 출시가 되었던 부분 또 여기에 이런 협업이 이번에 협업이 아멕스와 암호화폐 혁신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고 있다는 신호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러면 리플이 이 개편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자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결제 지연, 플래티넘 카드 갱신, 또 코인베이스 신용카드 출시의 사이에서 이러한 조각들이 다 하나하나 지금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내러티브에 부합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여기에서 수석 부사장인 윌스트 레드웍이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현황 또 서밋의 추측을 더 부추기고 있는 발언 또 여기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강력한 지원과 또 암호화폐의 결합에 대해서 진정한 잠재력을 보고 있다 하면서 지금 리플의 이런 개편이 리플이 그리고 또 리플이 또 어제였죠. 어제 바로 스마트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그리고 사이드 체인을 발표했죠. EVM 기반의 이러한 부분 또한 상당히 시장이 기관의 유입을 기다리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더군다나 그 전에 또 업데이트가 완료됐죠. 2.5.0 이 업데이트 완료로 인해서 이제는 리플의 한 단계 더 다가가는 이 전통 금융권과의 브릿지 역할을 완벽하게 실행해주는 리플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지금 ETF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개별 ETF의 소식이 들려온다. 여기에 IPO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리플은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 이런 계속적으로 이 저항에 맞고 이런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을 잘만 공략해서 가진다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리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토맥스는 엄청나게 올라가 주네요. 이런 것도 좀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 들어갈 타이밍을 이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이것도 하나하나 잡아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정보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매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보예요. 자, 이런 정보 제가 드리고 있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뭘 잡아드립니까?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비중과 구간.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 이 다른 말로는 또 시드머니 확보죠. 현금 확보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가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해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잘 나눠야 된다는 거고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놔야 된다는 얘기고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분들도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릴 거예요.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든 50만 원 투자하든 금액이 적다고 그냥 투자 올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적은 금액도 나눠서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놓으셔라 꼭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략에 들어가면 개수 늘리고 단가 낮추고 그리고 이것은 수익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냐
이거 제가 잡아드리니까 꼭 정보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 또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수는 저점 매수해야 되죠. 그리고 매도는 고점 매도해야 됩니다.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또 어느 구간 들어가 어느 구간 나오는 이 정보만이라도 꼭 받고 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이거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별 5개짜리예요. 꼭 이 정보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 다 가져가시라 말씀드립니다. 또 링크도 두 개 나눠져 있죠. 모바일과 P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맞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런 정보들은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그리고 또 시장이 힘들면 같이 대응하는 거죠. 저랑 같이 대응도 같이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바로 팔코인 뉴스. 누구보다 빠른 누구 그리고 정확한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바로 팔코인 뉴스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 힘드시겠지만 이것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